라지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내 코스닥 급락했고요. 네, 미국 지금 풀이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추세선이 깨졌어요. 네, TQ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잘 저점 추세선을 이렇게 깼죠. 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5일 이평선이 여기 바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지지해주면 되긴 하지만 어쨌든 깨지면 좀 밀리는 게 늘상 그래 왔던 일입니다. 이쪽에서도 추세선을 이렇게 걷을 때 결국 이렇게 깨지면, 그렇죠? 이렇게 깨지면 일정 부분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도 추세선 이쪽 말고 위쪽을 걷을 때 깨지면 결국은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돼 있어서 여기서 뭐 바로 반등 하면 좋은데 실제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뭐 전쟁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하죠? 구역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밀리면 다음에 이렇게 병력을 집결시키거나 이렇게 힘을 모으는 이런 구역들이 있는데 매물대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멤버십에서 어제 이런 안내를 드렸어요. 자, 프리장 반등이 전날 시작됐지만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한번 깨지면 바짝 반등을 그 전날 보였죠. 그래서 60분 봉상에서는 어제 그린존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제가 최근에 이제 안내드리고 있는 이 그린존인데 60분 봉이죠. 그래서 어제 여기서 이렇게 있던 그린존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갔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반등을 하죠. 하지만 결국은 어떻다?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흘러가는 법칙은 비슷합니다. 이 반등할 때 기운이 셀 때야 추가 상승을 하지만 기운이 지금 점점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반등해도 결국은 좀 밀리는 그런 추세가 있으니까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내려갈 땐 한번 이렇게 이탈을 하면 좀 밀리는구나. 그래서 마음 편히 가지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물론 그 그린존이 사라진 게 절대적인 시그널은 아니지만 현재 추세 상황이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락을 하죠. 반등을 하지만 하락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의 시나리오에 둘 다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떨어질 때를 다 대비하시는 게 좋고요. 한쪽으로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속 하락하면 인버스 SQ로 쭉 가면 되죠. 근데 계속 상승하면 또 TQ로 가면 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음 굳게 가지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차트를 활용할 때 요거 이제 HTS고 옆에 건 MTS거든요. 그러면 TQ 같은 경우가 일봉 MTS 화면이에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그린존이 나오죠.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렇게 오늘 지금 프리장에서 빠지고 있는데 똑같죠. 여기 5일 이평선 지지받으면 반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 반등을 해도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야 된다. 못 뚫으면 또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 쪽으로 살짝 좀 기울고 있다. 이런 것 정도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0분 봉을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오죠. 그린존 끝났고, 자, 여기서 이제 중간에 요 밴드, 이게 볼린저 밴드 라인입니다. 볼린저 밴드 60의 1라인인데, 여러분 이걸 뚫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딱 기가 막히게 걸리죠? 걸리고 그대로 또 떨어집니다. 제가 그린 거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보셔도 여기를 못 뚫으니까 떨어지고, 그리고 어디서 지지받죠? 여기 C라인에서 지지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여긴 돌파하니까 위로 가죠. 그리고 나서 내려올 때도 또 여기 C라인 깨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죠. 자, 그런데 전저점 부근이라는 거예요. 여기 동일하죠? 요 부분. 결국은 다 주식이 심리다 보니까 그 위치에서 많이 움직인다. 근데 지금은 오늘은 더 안 좋은 게 뭐예요? 저점을 깼죠. 이전 저점을 깼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가 또 이제 저항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하락 화살표가 두 개가 딱딱 떴죠? 예, 그래서 상승을 하더라도 이거는 힘이 좀 빠졌다. 그럼 얘가 다시 반등해서 상승으로 가려면 이렇게 상승 화살표 두 개 정도, 여기 보시면 예, 갈색, 빨간색 이렇게 나오죠? 1, 2차 매수 시그널입니다. 화살표. 요게 나와야지 이렇게 전환되는 케이스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0분 봉상 보시면 아래 예, S 시그널 라인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고 있죠? 이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차트를 이렇게 뭐 좋은 툴로 가지고 계시면 훨씬 TQ를 투자하시기 편할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늘상 비슷하지만 여러분 이런 장일수록 예, 수익 익절하세요. 계속 수익을 내시고 너무 이 금이야 오기야 예, 수익률을 키우실 필요 없습니다. 예, 지금 샘플 계좌 새로 보면 3일 전에 이게 4월 18일이거든요. 저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제 마인드가 그래서 이게 원화채굴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으로 원화채굴 해서 하루에 3% 정도, 그리고 계좌 3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비슷한 수준으로 내고 있어서 하루에 20 정도, 20에서 30 정도 수익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따박따박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샘플 계좌에 지금은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억 50 정도였던 게 지금은 1억 300까지 예, 한 3일 동안 강의가 데이 트레이딩 강의가 많아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지금 익절을 하고 있어요. 익절을 해서 계좌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주식을 사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여기 보시면 이제 CMA에 계속 맞춰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6,900에서 7,000이 됐죠? 예, 여기다 이제 현금을 넣은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도 넣었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금으로 좀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진짜 반등이 끝나고 혹시 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침체에서는 안 떨어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침체가 지금 뭐 들어왔죠. 이제 침체라고 봐야죠. 그러면 일정 구간 세게 떨어지든 아니면 살짝 떨어지든 이제 하락은 피할 수 없거든요. 예, 그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 지금은 주식 종목보다는 반드시 현금을 챙겨 두고 계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케미칼이죠. 예, 하락이 시작되길래 좀 매도했습니다. 일부 매도하고 에코프로비엠도 매도하고 예, 수익률을 더 높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뭐 1.25라도 수익이 붙어 있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0.12가 됐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나는 돈을 벌었죠. 예, 분명히 계좌상에서는 수익이 나는데 여러분 이 수익률에서는 빠집니다. 현금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200%, 300%가 상승 구간에선 중요한데 이렇게 횡보 구간에선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물론 올라가는 건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떨어질 걸 예상을 하면 또는 떨어질 수 있는 게 주식이니까 늘상 이렇게 매일매일 현금을 확보하셔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제 TQ 계좌도 비중을 많이 실지는 않았지만 절반 정도는 SOXL 있죠. 여기도 절반 정도는 인버스를 넣어 놨어요. 추세가 이제 꺾이겠다 그래서 이틀 전에 인버스를 사 놨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TQ에서도 SQ를 절반 정도 또 사 놨죠. 그래서 지금 하락을 방어하고 그걸로 다시 수익 난 걸로 TQ를 더 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비 오는 거 그대로 다 맞으실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꺾이는 분위기니까 미리미리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비 미리 해 놓으세요. 그래서 금일 국내장 2차 전지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횡보 나오고 있거든요. 고점 횡보 나오고 있으니까 위로 가냐 아래로 가느냐의 문제긴 한데 지금으로 볼 때는 좀 눌렸다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이제 더 강한 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굉장히 강한 음봉이 나왔죠. 가려서 안 보이지만 이게 끝까지 다 왔습니다. 그리고
순환매, 에코프로가 떨어지니까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M으로 갔었는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오늘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좀 지켜보셔야 되고, 대신 이게 2차전지 레버리지인데 11,7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려왔다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익절을 또 했고요. 익절 이후에 다시 아래쪽에서 사 모아갈 생각입니다. 자, 에코프로 60분봉 보시면, 자, MTS도 이제 60분봉에서 그런 게 파악이 되시는 거죠. 82만원까지 갔다가 여기 그린존이 없어졌죠. 네. 근데 높이 올라간 종목일수록 이 그린존이 사라지는 범위가 좀 커요. 82달러에서 여기 보시면 66만 5천 원이니까, 달러가 아니죠. 82만 원이죠. 요 구간이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을 내실 때 항상 제가 이런 걸 강조드리는 거예요. 이 신호만 보고 가시는 게 아니라, 자, 추세는 주가가 떨어지니까 하락으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 여기 보시면 5일 이평선 깨고 내려오면 이때가 한 74만원 정도 되죠. 이때 일부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20일 이평이 얼마입니까? 여기 7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거 깨고 내려올 때 또 일부 매도하시고, 뭐 5%, 5%, 10%, 10% 이렇게 매도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닥 신호죠. 긴 장대양, 긴 꼬리 다른 양봉이 생겼으니까, 그래도 이게 상승 추세는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가죠. 그런데 하락으로 한번 꺾이면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튀겨 올랐다가 결국은 다시 밀려 내려온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이제 조금 힘이 빠지긴 한 것 같아요. 이쪽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으니까 이 횡보가 좀 꾸준히 한동안 지속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든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지지해주고 한 번 더 반등은 날 거예요. 하지만 전고점까지 가기는 어렵겠죠. 가면 어느 정도일까요? 이 중간 정도. 이 가격과 이 가격의 중간 정도인 한 70만 원대, 이 정도 가면 아마 또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뭐 에코프로는 지금 너무 욕심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씩 모아 가시고, 자, 포스코홀딩스도 약간 모양이 다르지만 여기서는 그냥 쭉 내려왔죠. 그래도 포스코홀딩스가 지금은 더 힘이 좋습니다. 이제 올라왔다가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올렸죠. 그리고 내려왔으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하겠죠. 다시 한번 올렸을 때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느냐. 거래량 보면 이렇게 줄고 있죠.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힘은 낼 수 있는데 시그널상 좋진 않아요. 시그널상 여기는 계속 하락 시그널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다음 주에 여기서 이제 이게 일목의 구름대인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쉽게 못 나옵니다. 뭐 아예 못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좀 머물 수 있다. 그리고 밑에 여기 이평선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한 39만 원까지는 눌림을 생각하셨다가 반등을 보시는 게 더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급하게 사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 구간인 분들은 빨리 일부라도 수익 실현해 놓으십시오. 이거 뭐 해서 나중에 4배, 5배 먹을 거야. 뭐 오면 좋은데 꼭 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안전하게 하십시오. 자, 국내 주식 중에 모베이스 전자라는 종목이 있어요. 어제 이제 슈팅이 나왔었죠.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차트상에 표시들이 나와요. 표시라기보단 위치죠.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고점이 왔죠? 고점이 왔다가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박스가 형성됐죠? 내려왔다 올라가도 어디에요? 여기를 잘 못 뚫죠. 올라와도 여기를 못 뚫죠. 그러다 쭉 내려왔죠.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딱 그 구간에 섰죠.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를 얘기해요. 이 선을 넘어가잖아요. 위쪽으로 가면 올라갑니다. 이거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고, 그래도 여기 뚫는 게 만만치는 않아요. 여기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좀 하락한 걸로 아는데 지켜보시라는 거죠. 이걸 지켜보셔서 얘가 더 상승을 하면
이제 계속 보유를 하시는 거고, 떨어지면 이제 그때 눌림목에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저희 멤버십 종목 중에 이수화학이죠? 차트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닥에서 여기 중간 반등 라인, 검정색 두꺼운 선입니다. 뚫고 올라오죠? 올라와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S밴드, 이 갈색 선입니다. 여기를 넘어갔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오죠? 그럼 어디서 닿습니까? 검노선에 닿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상승하실 때 살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거죠. 어쨌든 내려오거든요. 이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렇게 왔냐? 아니에요. 분명히 내려왔습니다. TQ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처에 사십시오. 요 근처. 요 근처 사시면, 그래서 여기서 참으시는 거예요. 요게 인내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갔을 때 또 올라가는 거 보고 여기서 사지 마시고, 올라가면 분할 매수 조금 하셔서, 근데 분할 매수를 안 하면 아예 못 사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기 꼬리 달리죠? 꼬리. 이거 딱 고점 신호거든요. 그래서 이 꼬리 달리는 양봉 캔들에 윗꼬리나 그 다음에 위아래 꼬리 달린다 그러면 아 밀리겠구나 이 생각 하시면 돼요. 대부분 밀려요. 70% 이상 밀립니다. 또 내려와서 어디에요? 딱 여긴 아니죠. 이제 힘이 세니까 여기서 다시 반등했죠. 그러니까 기준선, 일목의 기준선이든 아니면 전환선이든 이런 지지들을 확인하시고, 여기서 못 사면 반등할 때 사면 됩니다. 반등할 때. 떨어질 때 계속 살 필요는 없다.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어디서 사셔라? 여기 검노선에 사셔라. 근데 크게 하락했죠?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검노선 왔는데도 또 밀려버리죠? 이러면 반등 다시 못할 수도 있어요.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여기 검노선 부딪히고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땐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물량을 늘려야 되는지, 언제 물량을 줄여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식을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수익을 잘 내실 수 있습니다. 자,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죠. 예전에 광고에 한번 나왔었는데, 자, 5년 동안 땅 위로 올라오지 않고 뿌리만 내리는 거예요.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하루에 80cm씩 30m까지 쭉쭉쭉 크는 이 대나무. 여러분 주식이 이런 모죽 같은 이 모죽인가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장기 투자를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계속 사 모으면서, 그쵸? 2, 3년 동안을 하시다가 이게 확 떴을 때 수익이 나는 방법이 편해요. 어떤 게 편하냐? 매매 방법이 편한 거죠. 그냥 사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올랐을 때 팔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안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어렵겠죠. 그래서 TQ가 좋은 겁니다. 지수 플레이가 언젠간 오르잖아요. 3년, 4년, 5년 언젠간 오릅니다. 그런데 종목을 이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왜일까요? 이 떨어지는 구간 동안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사긴 사지만 마음 불편하잖아요. 이거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우리가 TQ 투자자, 지수 투자자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 사시면 돼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건 어떻다? 무리하게 사지 마시고 차트 보시면서 반등할 구간에 조금 사셔서 반등 나오면 익절도 하시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말씀드리죠. 위쪽 차트로 보시면 여러분 일봉상에 보셔도 똑같이 나와요. 자, 상승할 때 어떻습니까? 이런 때 사시면 되잖아요. 여기 검노선 닿았을 때 사시면, 그쵸? 여기 반등 했지만 못 저항받고 다시 깊은 쌍바닥 나오고 다시 뚫고 여기서 사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그럼 수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의 룰을 아시고 매매의 룰을 아시면, 규칙을 아시면 여러분 투자가 훨씬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 조금 눌린다고 너무 당황하시거나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반등은 또 일어나고 눌리는 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오늘 또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